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계발서의 흔한 조언이나 잠시 기분 좋게 만드는 동기부여 영상을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탐색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통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에 지친 모든 남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늦은 밤 퇴근길의 공허함이 아침의 피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 시끌벅적한 회식 자리에서도 옛단 섬처럼 고독할 때, 한때는 당신이 세상의 전부인 듯 바라보던 그녀가 이제는 투명인간을 보듯 당신을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잃게 될까? 겉으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내 자신과 이렇게 단절된 느낌일까? 왜 나는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세상이 피상적인 해결책을 외치기 전 연애 코치나 인스타그램의 명언 혹은 단기적인 치유 앱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칼 융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 영혼, 잊혀진 트라우마,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는 내면 아이의 세계로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문장들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당신의 에고를 찢어발기고 당신이 애써 묻어두었던 상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게 했던 그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단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불처럼 뜨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불길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듣지만 마시고 이 문장들이 당신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도록 허락하십시오.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인식을 통해 당신의 남성성을 재건하도록 하십시오. 칼 융이 이해했던 것을 당신이 이해하는 순간 삶, 관계, 사랑, 고통, 그리고 목적의 의미가 비로소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본 후에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1장 나는 내게 일어난 사건의 총합이 아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존재가 된다. 칼 융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고통이 정체성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 고통을 제대로 마주하고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그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죽어갔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당신이 수년간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그 낡은 이야기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진실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에 새겨진 흉터처럼 과거의 이야기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학대받았어. 아버지는 곁에 없었지. 그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당신은 과거가 곧 당신의 인격이라 믿기 시작하고 트라우마가 당신의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융이 이해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유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단련되는 강철과 같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별이 당신을 파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연약했던 부분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 어디서 성장해야 하는지, 무엇에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당신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히 상처 입은 채로 머무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침묵 속에서 계속 피를 흘릴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됐어.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내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남자가, 그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녀가 당신을 배신했습니까?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진실성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순간이 앞으로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배신은 당신에게 두 번의 승리를 거두는 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타인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 후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난 그럴 만했는지 몰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내 인생엔 행복이란 없는 건가 봐.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가짜 미소를 띤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융의 말은 위로가 아닌 힘을 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아팠어. 나를 무너뜨렸지.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결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교훈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이며 당신의 삶이 끝없는 셔틀버스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쇼를 연출하고 당신의 의식은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소년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하는 남자입니다. 성장하기를, 일어서기를, 그 무엇도 당신의 중심을 흔들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단단하며 자기 인식이 투철한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 남자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존중받고 싶습니까?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트라우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변화와 자신을 동일시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존재가 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희생자가 아닌, 통계 수치가 아닌, 잿더미 속에서 빚어진 창조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고맙다. 이제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라 라고 말하는 왕이 될 자유를 말입니다. 제2장 남성성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자신의 열정이라는 지옥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극복한 것이 아니다. 칼융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우며 늘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타입 말입니다. 당신은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저 깊은 내면에는 분노가, 욕망이, 애고가, 거칠고 혼돈스러운 불길이 수면 아래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억누르라고, 예의라는 가면 뒤에 묻어버리라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고 배워왔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가둬버린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남성성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길들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열정이라는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들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당신만의 존재감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며 진정한 남성적 에너지를 잠금 해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을 영혼의 차원에서 끌어당기는 남자들은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마를 만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노의 불길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차분한 힘으로 벼려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통달합니다. 에고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충동이라는 지옥을 통과하여 고요함의 전사로 거듭난 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약한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평화를 스스로 쟁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받지 않은 평화는 가짜입니다. 욕망 없는 절제는 공허합니다. 그림자 없는 남성성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다고.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이 사랑하는 여성조차도 이끌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 안의 용광로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인식입니다. 힘을 원하십니까? 그 불길을 통과하십시오. 존중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통달하십시오. 지속되는 사랑을 원하십니까? 해롭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되 절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남성성의 모습이며 세상과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남자의 모습입니다. 제3장 온전함은 빛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온전함이란 존재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칼융 당신은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늘 미소 짓고 항상 예에 바르며 결코 시끄럽지 않은 사람.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대답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의견을 억누릅니다. 당신의 분노, 자기주장, 남성적인 날카로움을 땅속 깊이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을 위험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며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든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불, 어둠, 야성. 이 모든 것이 가짜 평온함, 억지 인내심, 그리고 착한 남자 에너지의 여러 겹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게 먹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함께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자들은 심지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흥미를 잃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더 이상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남아 궁금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친절하기만 했는데 칼융은 당신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답을 줍니다. 온전함은 존재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당신의 일부들, 분노, 지배력, 야성적 본능, 길들여지지 않은 불길, 그것들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온전함을 이루는 잃어버린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억누를 때 당신은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완벽함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감에, 진실함에, 자신의 어둠을 알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남자의 날 것 그대로의 단단한 에너지에 연결됩니다. 이것은 유독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치거나 지배하거나 만화에나 나올 법한 알파메일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해지라는 것입니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고 보호적이면서도 연약할 수 있으며 단단하면서도 열정적일 수 있는 남자. 자신의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것을 강함으로 벼려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남성성입니다. 항상 부드럽기만 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고요해야 하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언제 공간을 내어주고 언제 선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좋아 보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에서 당당하고 진정성 있으며 강력하게 자기 자신인 것에서 나옵니다. 온전한 남자는 이해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그는 방에 들어설 때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인정의 증거입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뼛속까지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연기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나는 잘해주는데 여자들은 멀어질까? 아무리 친절해도 왜 나는 부족하게 느껴질까? 라고 자문해본 적 있다면 그 답은 그녀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숨겨온 당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원초적인, 강렬한, 단단한, 신성한 남성성을 말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제4장 살아내지 못한 삶의 무게.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삶보다 자녀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칼융 이별보다 더 큰 고통이 있고 실패보다 더 깊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되어야만 했던 존재가 되지 못했음을 아는 남자의 조용한 통증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길 위 어딘가에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하루하루, 나중에라는 변명과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타협 속에서 당신 안의 불꽃은 꺼져갔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지친 눈으로 미소 짓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맞춰 살고 안전한 길만 택하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오해받을 위험을 결코 감수하지 않는 버전의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융은 이 현상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삶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살아내지 못한 삶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녀, 당신의 파트너, 심지어 당신의 미래까지도 그 무게를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가 당신을 떠난 것은 당신이 충분히 재미있거나 키가 크거나 부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당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멈추고 그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살아가는 대신 존재하기 시작할 때 그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여자의 마음 속에서도 말입니다. 여성들은 외모나 매력에만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 에너지에, 움직임에, 성장에,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의 노래를 부르지 못한 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깊은 남성적 흐름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고 당신의 재능과 꿈, 소명을 배신할 때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잊히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배경 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여자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 무감각을 느끼고 당신의 에너지 속에서 정체를 감지합니다. 그녀는 서서히 유령이 되어가는 남자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도 느끼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할 때 그것을 느낍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했음을 알면서도 너무 두렵고 지치고 스스로 만든 새 장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때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융이 건네는 날것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든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꿈속을 배회하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석처럼 만들고 당신의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주며 그 어떤 향수나 픽업라인,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감을 방 안으로 가져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살아내지 못한 삶은 무엇입니까? 결코 시작하지 못한 사업, 만들지 못한 음악, 키우지 못한 힘, 싸워보지 못한 비전. 그것이 무엇이든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되찾으십시오. 부활시키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달린 것처럼 그곳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불꽃을 좇으십시오. 단련의 고통은 후회의 유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당신에게 지도를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제5장. 당신은 어떤 신화 속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신화를 살고 있는가? 칼 융 이것은 융이 던진 가장 강력한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취미나 직업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대본, 즉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근원적인 이야기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걷는 방식, 사랑하거나 사랑을 피하는 방식, 당신에게 끌리는 사람들의 유형, 당신이 안주하는 삶의 종류,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는 남자, 그리고 당신이 될 수 없다고 믿는 남자의 모습을 말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버림받은 자의 신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소년 말입니다. 혹은 착한 남자의 신화는 어떻습니까? 항상 베풀고 남을 기쁘게 하고 안전하게만 행동하다가 결국엔 늘 버림받는 남자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서진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갑옷처럼 두르고 고난을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 아니면 전사의 신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창조해낸 사람.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정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남자 말입니다. 당신이 이 신화를 빛 속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은 똑같은 감정의 고리를 반복하고 사랑에서 같은 패턴을 끌어당기며 같은 기회를 스스로 망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깨어나 당신의 삶이 이렇게 각본처럼 텅 비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신화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회, 트라우마, 가족의 패턴, 오래된 상처, 그리고 묻혀버린 믿음에 의해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치 없다고 믿으면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서졌다고 본다면 그녀는 그것을 당신에게 다시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본다면 세상은 당신을 배경 소음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신화를 다시 쓴다면, 당신이 펜을 되찾는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배우나 희생자가 아닌 작가가 됩니다. 당신이 다음 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 당신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세상이 무엇을 느끼게 될지를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환상이 아니라 심리적 현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더 나은 신화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잊혀진 자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기억해낸 자입니까? 계속 상처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고통을 통해 변화하는 자입니까? 결코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자입니까? 당신이 신화를 바꾸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대본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결말을 쓰는 데 있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융의 도전이자 당신의 각성입니다. 맺은 말. 이것이 당신의 각성입니다. 칼 융은 당신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위한 명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에고에 균열을 내고 당신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진실을 썼습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모든 단어는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맞서고 당신이 아닌 척하는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외면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본 것을 직시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 갈망하는 사랑, 필요한 목적은 저 바깥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망쳐온 당신 자신의 일부 속에, 침묵 속에, 고통 속에, 여전히 당신을 두렵게 하는 진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화하라는,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라는,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신화를 반복하는 것을 그만두고 당신 자신의 전설을 쓰기 시작하라는 부름입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음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채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위로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겠다는 당신의 결심입니다. 진실과 존재감, 그리고 내면의 힘으로부터 새로운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빛을 잃어가는 형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그는 설교가 아니라 생명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생명줄이 되어주십시오. 칼 융은 당신이 그의 말을 암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말들을 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순간, 당신의 갈림길입니다.
서서히 당신을 죽이는 이야기를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그 남자가 되시겠습니까? 거울은 이미 당신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그 비친 모습으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계발서의 흔한 조언이나 잠시 기분 좋게 만드는 동기부여 영상을 넘어 한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탐색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융의 통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에 지친 모든 남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늦은 밤 퇴근길의 공허함이 아침의 피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 시끌벅적한 회식 자리에서도 옛단 섬처럼 고독할 때, 한때는 당신이 세상의 전부인 듯 바라보던 그녀가 이제는 투명인간을 보듯 당신을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잃게 될까? 겉으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내 자신과 이렇게 단절된 느낌일까? 왜 나는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세상이 피상적인 해결책을 외치기 전 연애 코치나 인스타그램의 명언 혹은 단기적인 치유 앱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칼융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 영혼, 잊혀진 트라우마,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는 내면 아이의 세계로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문장들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당신의 에고를 찢어발기고 당신이 애써 묻어두었던 상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게 했던 그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단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불처럼 뜨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불길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듣지만 마시고 이 문장들이 당신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도록 허락하십시오.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인식을 통해 당신의 남성성을 재건하도록 하십시오. 칼융이 이해했던 것을 당신이 이해하는 순간 삶, 관계, 사랑, 고통, 그리고 목적의 의미가 비로소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본 후에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1장 나는 내게 일어난 사건의 총합이 아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존재가 된다. 칼융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고통이 정체성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 고통을 제대로 마주하고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그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죽어갔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당신이 수년간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그 낡은 이야기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진실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에 새겨진 흉터처럼 과거의 이야기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학대받았어. 아버지는 곁에 없었지. 그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당신은 과거가 곧 당신의 인격이라 믿기 시작하고 트라우마가 당신의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융이 이해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유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단련되는 강철과 같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상처는 당신을 정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별이 당신을 파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연약했던 부분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 어디서 성장해야 하는지, 무엇에 당신의 관심이 필요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당신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히 상처 입은 채로 머무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침묵 속에서 계속 피를 흘릴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됐어.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내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남자가, 그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녀가 당신을 배신했습니까?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진실성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순간이 앞으로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배신은 당신에게 두 번의 승리를 거두는 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타인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 후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난 그럴 만했는지 몰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내 인생엔 행복이란 없는 건가 봐.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가짜 미소를 띤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융의 말은 위로가 아닌 힘을 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아팠어. 나를 무너뜨렸지.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결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교훈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이며 당신의 삶이 끝없는 셔틀버스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쇼를 연출하고 당신의 의식은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소년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하는 남자입니다. 성장하기를, 일어서기를, 그 무엇도 당신의 중심을 흔들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단단하며 자기 인식이 투철한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 남자입니다. 가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존중받고 싶습니까?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트라우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변화와 자신을 동일시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존재가 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희생자가 아닌, 통계 수치가 아닌, 잿더미 속에서 빚어진 창조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고맙다. 이제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라 라고 말하는 왕이 될 자유를 말입니다. 제2장 남성성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자신의 열정이라는 지옥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극복한 것이 아니다. 칼융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우며 늘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타입 말입니다. 당신은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저 깊은 내면에는 분노가, 욕망이, 애고가, 거칠고 혼돈스러운 불길이 수면 아래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억누르라고, 예의라는 가면 뒤에 묻어버리라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고 배워왔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가둬버린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남성성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길들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열정이라는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들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당신만의 존재감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며 진정한 남성적 에너지를 잠금 해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을 영혼의 차원에서 끌어당기는 남자들은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마를 만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노의 불길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차분한 힘으로 벼려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통달합니다. 에고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충동이라는 지옥을 통과하여 고요함의 전사로 거듭난 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약한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평화를 스스로 쟁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받지 않은 평화는 가짜입니다. 욕망 없는 절제는 공허합니다. 그림자 없는 남성성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다고.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이 사랑하는 여성조차도 이끌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 안의 용광로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인식입니다. 힘을 원하십니까? 그 불길을 통과하십시오. 존중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통달하십시오. 지속되는 사랑을 원하십니까? 해롭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되 절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남성성의 모습이며 세상과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남자의 모습입니다. 제3장 온전함은 빛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온전함이란 존재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칼융 당신은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늘 미소 짓고 항상 예에 바르며 결코 시끄럽지 않은 사람.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대답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의견을 억누릅니다. 당신의 분노, 자기주장, 남성적인 날카로움을 땅속 깊이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을 위험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며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든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불, 어둠, 야성. 이 모든 것이 가짜 평온함, 억지 인내심, 그리고 착한 남자 에너지의 여러 겹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게 먹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함께하기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자들은 심지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흥미를 잃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더 이상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남아 궁금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친절하기만 했는데 칼융은 당신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답을 줍니다. 온전함은 존재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숨기고 있는 당신의 일부들, 분노, 지배력, 야성적 본능, 길들여지지 않은 불길,
그것들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온전함을 이루는 잃어버린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억누를 때 당신은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완벽함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감에, 진실함에, 자신의 어둠을 알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남자의 날것 그대로의 단단한 에너지에 연결됩니다. 이것은 유독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치거나 지배하거나 만화에나 나올 법한 알파메일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해지라는 것입니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고 보호적이면서도 연약할 수 있으며 단단하면서도 열정적일 수 있는 남자. 자신의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것을 강함으로 벼려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남성성입니다. 항상 부드럽기만 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고요해야 하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언제 공간을 내어주고 언제 선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좋아 보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것에서 당당하고 진정성 있으며 강력하게 자기 자신인 것에서 나옵니다. 온전한 남자는 이해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그는 방에 들어설 때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인정의 증거입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그런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뼛속까지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연기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나는 잘해주는데 왜 여자들은 멀어질까? 아무리 친절해도 왜 나는 부족하게 느껴질까? 라고 자문해 본 적 있다면 그 답은 그녀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숨겨온 당신의 조각들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원초적인, 강렬한, 단단한, 신성한 남성성을 말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제4장 살아내지 못한 삶의 무게.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삶보다 자녀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칼융 이별보다 더 큰 고통이 있고 실패보다 더 깊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되어야만 했던 존재가 되지 못했음을 아는 남자의 조용한 통증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길 위 어딘가에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하루하루, 나중에라는 변명과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타협 속에서 당신 안의 불꽃은 꺼져갔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지친 눈으로 미소 짓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맞춰 살고 안전한 길만 택하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오해받을 위험을 결코 감수하지 않는 버전의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융은 이 현상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삶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살아내지 못한 삶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녀, 당신의 파트너, 심지어 당신의 미래까지도 그 무게를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가 당신을 떠난 것은 당신이 충분히 재미있거나 키가 크거나 부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당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멈추고 그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살아가는 대신 존재하기 시작할 때 그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여자의 마음 속에서도 말입니다. 여성들은 외모나 매력에만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 에너지에, 움직임에, 성장에,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의 노래를 부르지 못한 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깊은 남성적 흐름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고 당신의 재능과 꿈, 소명을 배신할 때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잊히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배경 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여자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의 침묵 속에서 무감각을 느끼고 당신의 에너지 속에서 정체를 감지합니다. 그녀는 서서히 유령이 되어가는 남자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도 느끼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할 때 그것을 느낍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했음을 알면서도 너무 두렵고 지치고 스스로 만든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때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융이 건네는 날것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든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꿈속을 배회하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석처럼 만들고 당신의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주며 그 어떤 향수나 픽업 라인,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감을 방 안으로 가져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살아내지 못한 삶은 무엇입니까? 결코 시작하지 못한 사업, 만들지 못한 음악, 키우지 못한 힘, 싸워보지 못한 비전. 그것이 무엇이든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되찾으십시오. 부활시키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달린 것처럼 그곳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불꽃을 좇으십시오. 단련의 고통은 후회의 유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당신에게 지도를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제5장. 당신은 어떤 신화 속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신화를 살고 있는가? 칼 융 이것은 융이 던진 가장 강력한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취미나 직업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대본, 즉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근원적인 이야기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이 신화는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걷는 방식, 사랑하거나 사랑을 피하는 방식, 당신에게 끌리는 사람들의 유형, 당신이 안주하는 삶의 종류,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는 남자, 그리고 당신이 될 수 없다고 믿는 남자의 모습을 말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버림받은 자의 신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시한폭탄처럼 느껴지는 소년 말입니다. 혹은 착한 남자의 신화는 어떻습니까? 항상 베풀고 남을 기쁘게 하고 안전하게만 행동하다가 결국엔 늘 버림받는 남자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서진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갑옷처럼 두르고 고난을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 아니면 전사의 신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창조해낸 사람.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정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남자 말입니다. 당신이 이 신화를 빛 속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은 똑같은 감정의 고리를 반복하고 사랑에서 같은 패턴을 끌어당기며 같은 기회를 스스로 망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깨어나 왜 당신의 삶이 이렇게 각본처럼 텅 비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신화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회, 트라우마, 가족의 패턴, 오래된 상처, 그리고 묻혀버린 믿음에 의해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치 없다고 믿으면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서졌다고 본다면 그녀는 그것을 당신에게 다시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본다면 세상은 당신을 배경 소음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신화를 다시 쓴다면, 당신이 펜을 되찾는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배우나 희생자가 아닌 작가가 됩니다. 당신이 다음 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남자인지, 당신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세상이 무엇을 느끼게 될지를 당신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환상이 아니라 심리적 현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더 나은 신화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잊혀진 자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기억해낸 자입니까? 계속 상처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고통을 통해 변화하는 자입니까? 결코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자입니까? 당신이 신화를 바꾸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대본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결말을 쓰는 데 있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융의 도전이자 당신의 각성입니다. 맺은 말. 이것이 당신의 각성입니다. 칼 융은 당신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위한 명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에고에 균열을 내고 당신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진실을 썼습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모든 단어는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맞서고 당신이 아닌 척하는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외면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본 것을 직시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 갈망하는 사랑, 필요한 목적은 저 바깥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망쳐온 당신 자신의 일부 속에, 침묵 속에, 고통 속에, 여전히 당신을 두렵게 하는 진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에서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화하라는,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라는,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신화를 반복하는 것을 그만두고 당신 자신의 전설을 쓰기 시작하라는 부름입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음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채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위로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겠다는 당신의 결심입니다. 진실과 존재감, 그리고 내면의 힘으로부터 새로운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빛을 잃어가는 형제가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그는 설교가 아니라 생명줄이 필요합니다.